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주변에 보면요. 대학 다니면서 다시 한번 입시 준비하는 그 반수 있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그 2026학년도 입시는 또 변화가 많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한 반수 전략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효과적인 학습법과 계획 수립에 정말 정통하신 분이죠. 학습 컨설턴트 스터디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터디덕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반수 관련 문의가 확 늘었어요. 이게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그리고 목표 설정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반수라는 게 이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좀 해이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가 좀 약해져서요. 학습량 자체가 부족해지거나 생활 관리가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반수를 딱 시작하기 전에 내가 작년에 왜 만족스럽지 못했나? 그 원인부터 좀 냉정하게 봐야겠네요. 그냥 점수가 낮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히 점수가 안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나온 과정,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 전략 자체가 좀 미흡했는지 아니면 너무 상향 지원만 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수능 당일날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 정시나 수시 원서 조합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면 대학별 평가 기준을 잘 몰랐다거나 내 학생부 분석이 좀 부족했다거나 그런 게 원인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파고들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실패 원인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인 대안을 세우고 아주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대학이랑 학과를 딱 정하는 것. 이게 진짜 출발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작년보단 잘 봐야지 이게 아니라 현재 내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예요. 네, 작년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제 진짜 2026 입시 변화를 봐야 할 텐데요. 진짜 고3 학생 수도 늘고 의대 정원도 다시 늘고 수능 지정 과목도 폐지되고 사탐론 현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반수생 입장에서 뭘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핵심은 이 모든 변화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이걸 예측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남들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학생 수랑 N수생 증가는 단순히 경쟁률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시든 정시든 합격선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커트라인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주요 대학들, 심지어 메디컬 계열에서도 확통이나 사탐 응시자에게 문을 열잖아요. 이게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훨씬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과목, 이걸 떠나서 전략적으로 골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에서 어떤 조합이 나한테 유리할지, 또 목표 대학의 가산점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그 소위 사탐론 현상 심화자는 거요. 이것도 변수예요. 특정 과목 선택자들 사이의 경쟁 구도나 수시 최저 충족률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야, 과목 선택부터가 정말 치열한 전략 싸움이군요. 그럼 입시 전형은 어떤가요? 보통 반수하면 그냥 정시만 딱 떠오르기 쉬운데 수시 카드는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 1학년 때 학생부 성적이나 활동이 괜찮았다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그냥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1학년 성적도 활용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특정 지역 학생인데 메디컬 쪽을 희망한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은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카드죠. 수학에 좀 강점이 있다. 그러면 논술, 특히 수리 논술 전형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논술도 있네요. 네. 다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졸업생 추천이 가능한지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냐 정시냐 어느 한쪽에 그냥 올인한다 하기보다는요. 본인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어떤 전형을 택하던 공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근데 반수생들은 이미 한번 실패 경험도 있고 시간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학습 방식이 좀 효과적일까요? 재종반이냐 아니면 독학이냐? 이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종합반의 그 짜인 시스템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혼자 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독학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기 학습 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생활관리 능력 같은 걸 다 고려해야 해요. 나에게 맞는 방식, 찾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진짜 필수예요. 예를 들면 뭐 주말에는 내가 약한 과목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논술 답안을 꼭 써보고 피드백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관리 능력인데 이게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작심삼일 되기 쉽죠.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외부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스터디독 같은 학습관리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타이머 기능 써서 집중시간 까딱 관리하고 또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꾸준히 동기부여를 얻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런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군요. 타이머나 뭐 코칭 기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라도 결국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느냐 이겁니다. 고3이나 재수생 못지않은 각오로 해야 해요. 설령 수능 최저만 맞추는 게 목표라고 해도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반수 성공이라는 게 결국 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과거 실패 원인 분석하고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내 강점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 짜고 꾸준히 학습 실천까지. 와, 정말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있잖아요. 그거랑 이번에는 진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학습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반수 성공의 숨겨진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반수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과연 다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좀 크시다면요. 그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